자, 여러분들 23일 화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오늘 주제,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일제 국권 침탈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냐? 내가 그냥 머리로 그린다면 일본이 점점 우리 내 목을 막 조여오다가 걸고 마지막에 어떻게 인공호흡이 톡 뛰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경술 국치까지 그 스토리 시간 순서입니다. 오케이? 시간 순서고요. 아마 여기 교재에 있는 판서랑 좀 다를 거예요. 선생님 좀 추가할 거 추가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집대로 좀 바꿨는데요. 같이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것도 다 본 수업 때 한 내용이에요. 다시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추가한 것도 용안포 사건. 자, 이게 1903년인데요. 이거는 달달달 외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용안포 사건이 가끔 이런 사료나 고기나 이런 데 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당시 여러분들 압록강 인근 있죠? 우리 백두산의 왼쪽에 있는 강, 압록강. 그 압록강 인근에 용안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가 거기 소나무랑 나무들이 좋았나 봐. 산림을 채벌권을 획득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거기를 조차해버립니다. 조차라는 게 빌린다는 뜻인데 이게 빌렸게 했어요. 강제로 뺏은 거지. 용안포를 자기 맘대로 뺏어버려. 근데 그때 이 용안포 사건이 있을 때 일본과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자신이 갖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러시아가 강제로 그냥 용안포 지역에 있는 산림채벌권을 가져감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근 지역을 조차함으로써 결국은 일본과의 대립이 있었고, 이 용안포 사건 이후에 일본은 느꼈을 거야. 아, 청일전쟁으로 한번 우리가 청나라를 이겼지만 저 러시아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 우리가 목적, 한반도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겠구나.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은 역시나 기습공격했겠죠. 그래서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까지입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일 전쟁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가 한반도 인근이었어요. 다 러일 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우리 한반도를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군용지, 우리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들 있잖아. 우리나라 영토 중에 군사적으로 전쟁할 때 필요한 지역들 있죠. 거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본이 광무개혁을 중단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시정 개선, 너희들이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해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는 그 시정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지금 러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용지를 우리 맘대로, 그러니까 일본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 개선을 수용해가지고 조선 입장에서 광무개혁 그만하고 일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라고 강제적으로 맺게 된 게 한일 의정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됩니다.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요, 바로 고문정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고문, 어떻게 보면 조언자라는 뜻인데 조언자가 아니죠. 바로 외교고문으로 스테이븐스,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이 두 놈이 와가지고 어떡하냐, 외교를 장악하고 재정을 장악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스티븐슨 외교고문으로 우리나라 장악했다가 나중에 우리 뒤에서 연결시킬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 미국인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역에서 당시 장인환 선생과 전명훈 선생이 저놈은 꼭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스티븐슨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우리나라 오게 되는데요. 결국 재정고문으로 와서 이 메가타가 어떤 일을 단행하냐, 화폐정리 사업을 해버려요. 이 화폐정리 사업이 뭐냐면요, 당시 우리나라에 여러 화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뭐 삼평통보도 있고 우리 당백전도 있고 있는데, 가장 많이 통용됐던 건 백동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화폐가 있었어.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화폐 다 없애버리고 일본 화폐 쓸 수 있도록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침투하기 좋잖아. 그래서 명분을 어떻게 했냐, 백동화 이거 품질이 너무 안 좋다, 품질 개선하고 차라리 일본 화폐를 싹 다 바꾸자. 그럼 제대로라도 바꿔주던가. 어떻게 하냐, 상, 중, 하로 구분한 다음에 백동화를, 하는 거의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정리 사업으로 만약에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 몰래 열심히 일해서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종이딱지가 돼버립니다. 왜? 품질이 안 좋다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줘, 화폐로. 자, 화폐정리사업은 결국 메가타가, 재정공은 메가타가 결국에는 일본 화폐로, 우리나라 화폐를 못 쓰게 하고 일본 화폐를 쓰게 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백동화를 상중하로 나눠서 하는 거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자본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스토리상 이해할 수 있죠? 그 제1차 한일협약 때 메가타가 와서 한 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에서 결국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요 역사 공부를 좀 했어. 저번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요동반도 가질 수 있었지만 삼국, 즉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와서 삼국 간섭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요동반도 다시 빼앗기죠. 그래서 이때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다른 열강들한테 조선이 우리 거라는 거를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미국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은 그 당시에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서로 승인시켜줘 버린 거야. 근데 이거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우리 조미소 통상조약 보면 거중조정이라고 서로 같은 편 들기로 했잖아.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한반도가 일본 거라고 승인을 해줘 버렸고요. 두 번째, 제2차 영일동맹입니다. 1차 영일동맹은 공수동맹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한반도를 서로 간에 승인을 해줘 버리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츠머스 조약. 이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일본한테 넘겨줬잖아. 승인해줬잖아. 결국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한테 한반도가 내 거다! 일본 거다라고 승인을 받아버렸어. 그럼 이제 막을 자가 없네. 막을 자가 없어. 바로 본색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의 핵심. 외교권을 뺏겨요. 사실, 어떤 역사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때부터 우리나라 국권 뺏겼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왜? 외교권 뺏김 이거 국권 뺏긴 거랑 똑같거든요. 외교권을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우리 외교 못해요 이제. 외교권 뺏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돼. 이 통감부가 나중에 조선총독부 되는 거예요. 이 통감부가 설치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기구로서 활용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왔던 초대 통감이 누구다?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 고종이 이제 외교권까지 뺏긴 마당에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고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러 열강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단 말이야. 여기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을 그 열강들이 줄 수 있게끔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보내는데 결국 헤이그까지 가긴 갔지만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일본이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헤이그 특사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추가했는데요. 헐버트,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를 이용해서 미국한테 편지 보낸 거야.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거중조정 지켜라.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서로 같은 편 들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카톡으로 우리가 보냈는데 일이 안 없어져. 익십당한 거죠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봤을 때 외교권을 빼앗았는데 고종이 지금 외교권을 발동한 거죠. 일본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 바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막을 것도 없어. 고종이 조금의 대항을 했지만 고종도 없잖아 이제. 그래서 한일 신협약, 바로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데요.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요. 일단 첫 번째, 통감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거의 조선의 왕급으로 올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관 정치, 각 부서의 장관 말고 차관을 모두 일본인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일본이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군대 해산, 군대가 있으면 나중에 저항할 거 아니야. 저항 못하게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팔다리 다 뜯고 있죠? 마지막에 우리나라 사법권까지 뺐습니다.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권도 뺏어서 이제 재판을 일본인이 하네? 뭐 군대도 없어져. 외교권도 뺏겨. 그냥 아주 그냥 다 뺏겨져. 사법권도 뺏기고. 마지막 경술국치.
8월 29일 1910년입니다. 8월 29일 바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조선이 문을 닫고 대한제국이 문을 닫고 일제강점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한 흐름, 시간에 대한 흐름이죠. 크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면은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에도 거의 다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 문제를 보다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없다 하면 추가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나 사이, 거기 사이 문제가 꼭 나오죠? 가나 사이. 자 여기 보면요, 2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 메가타인데 그럼 이거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군대가 해산됐대. 그러면 이거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1904년 1907년이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이에 한일 신협약 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5번이잖아. 헤이그에 특사 보냈잖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엔 외교권을 발동했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강제 퇴위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맺고 군대 해산시켜버리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줄 근 전쟁은 뭐 같아? 포츠머스 조약 나오고 이거 뭐 같아? 러일 전쟁이잖아. 그러면 밑줄 근 전쟁 중에 있었던 거 아까 1904년에서 1905년까지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거 하나 골라보세요. 답은 몇 번? 아니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하나 있네. 딱 나도 보이네. 야 뭐예요 이거? 4번이죠. 기후각서 같은 경우는 1909년 한일 신협약 뒤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러일 전쟁 도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거 뭐예요? 군대 해산 이런 거 보이네요? 그러면 한일 신협약 이후에 군대가 해산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어디예요? 몇 번이요? 5번이잖아. 맞잖아. 일산응약이 1905년이고 그 이후에 해그 특사했다가 고종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에서 군대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기후각서하고 그 다음에 형술국치가 있잖아요. 오케이? 이 스토리, 시간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끊고 3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